안녕하세요. 디모대학교 10학년 하예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성실 작가님의 가해자는 울지 않는다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오래전 학창시절에 학폭을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 어떤 사람이 그때 이후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SNS를 보면 그때의 가해자들은 지금 모두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은 그저 SNS를 삭제하고 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게 작가님의 마음에 남아 그 안타까움을 토대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아든이 경찰에게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중에 아든의 일기를 통해 과거에 상을 하는 형식입니다. 목차는 프롤로그, 1부 우리는 모두 목격자였고 2부 가해자였다. 3부 X월 X일 땡땡땡스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메뚜기의 죽음으로 수아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동우의 무리에서 한 아이를 괴롭히다가 수아가 목격하고 선생님께 알리게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로 동우의 무리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고 아든의 소꿉친구인 수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든이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아든에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화목하지 못한 집에서 아든은 스스로에게 어제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며 주문을 겁니다. 수아의 친구들은 더 이상 수아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동문의 무리는 수아에게 발을 걸거나 교복을 훔치는 등 수아를 계속 괴롭힙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시소에 앉아있는 수아를 발견하고 아든은 수아에게 말을 걸지만 수아에게 아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소꿉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남순이가 동우에게 반발을 하지만 아무도 남순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하자 아든도 동우에게 반발하기 시작하고 남순이와 아든은 수아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 후로 수아와 남순이가 순식간에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호재라는 아이가 전학 오게 되고 동우 무리의 중심은 호재로 변하게 됩니다. 부관에서 나오던 수아와 아든, 남순이를 호재가 목격하게 되고 호재가 수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아에 대한 호재의 관심으로 수아에게 친구가 생기게 됐지만 진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재가 아든과 남순이에게 수아에게 고백하겠다면 구견에 불러달라고 하게 되고 남순이와 아든은 어쩔 수 없이 불러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동우와 아든, 남순이는 계단 틈에 숨어 있었고 호재가 고백을 하지만 수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호재가 수아의 팔을 잡았다가 놓게 되면서 수아가 중심을 잃고 옥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경찰서에 간 호재와 동우, 아든은 모두 수아가 자살한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아든은 수아의 장례식장 주변 작은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기를 쓰고 땅에 묻은 후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수아가 죽던 날에 찍힌 CCTV 영상과 경찰이 동우, 호재, 남순이와 아든을 체포하러 갔을 때 각각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방관이 가해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관도 가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아처럼 학폭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을 때 수아 같은 신고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게 옳은 행동일까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방관이 가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수아처럼 방관하지 않고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자를 보호해줄 방법도 없으면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을 목격했을 때 방관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방관자를 가해자라고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울지 않는다 책을 소개한 하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